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3년 임용 기출 문제를 순서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부터 시작할 것인데 이번 문제를 한번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자, 실수 A에 대해서 좌표 평면의 영역 DA를 이렇게 뒀습니다. 자, DA는 x, y인데 어떤 x, y냐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플러스 a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은, 즉 이게 원이죠. 반지름이 1 플러스 a가 되는 원의 내부 영역이라고 할 적에 요 DA, 이 원 영역에서 자, 이중적분을 하라 그랬습니다.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이중적분하라. 자, 그리고 좌표 공간의 영역 오메가를 자, 이렇게 줬습니다. 요거는 공간에서의 이제 공면의 형태인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플러스 z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은 요런 xy z들, 요런 그 공간의 영역에서 3중 적분을 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잘 보면 요 DA와 요 오메가를 잘 살펴보면 굉장히 비슷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DA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 플러스 a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고 되어 있고, 요 오메가는 자, 요 a 대신에 z가 들어갔다라는 사실만 이렇게 요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번 문제는 이제 미적분학 문제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순서대로 이중적분과 삼중적분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첫 번째 요 이중적분을 구할 것인데 원 영역에서 우리가 요 이중적분을 구하는 거는 우리가 많이 해봤던 겁니다. 그래서 요 원에서 우리가 이중적분을 구할 적에 극좌표를 이용해서 이중적분을 구했죠. 그래서 그 방법을 사용할 것인데, 자, 요 DA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요 DA를 그려봤더니, 자, 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 플러스 A인데, 자, A가 지금 현재 실수 A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선생님은 이렇게 절대값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반지름은 절대값 1 플러스 A가 되어지고, 중심이 원점인 이런 원이 되겠습니다. 원의 이런 내부가 되겠죠. 요 원의 영역에서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한번 적분을 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극좌표 변환을 할 적에 x는 r 코사인 세타고 y는 r 사인 세타죠. 그리고 자, DA는 어떻게 바뀌냐면은 r, dr, d 세타로 바뀝니다. 자, 이거 우리가 미적분학에서 다 공부를 했던 내용이지요. 자, 그러면은 DA에서의 이중적분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DA라고 하는 것은 자, 원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 세타의 범위는 0에서 2파이가 될 것이고, 이 R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자, R의 범위는 0에서 반지름까지가 되겠죠. 자, 0에서 R의 범위는 반지름 자, 1 플러스 A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요 y 제곱 더하기 요 y 제곱은 r 제곱이 되어지고, 그리고 요 DA는 R, dr, d세타로 바뀌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범위는 요 R의 범위는 0에서 절대값 1 플러스 A까지, 그리고 세타의 범위는 0에서 2파이까지 이렇게 직교좌표의 적분을 극좌표로 변환해서 적어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세타의 적분은 그냥 그대로 2파이 그대로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0에서 절대값 1 플러스 A까지 R 3승 남아있는 적분은 DR이 되겠습니다. 자, 요걸 적분을 해보면 4분의 1 R 4승이 되어지죠. 구간은 0에서 절대값 1 플러스 A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면 자, 요렇게 2와 4를 약분해서 2가 되어지고 2분의 파이에 R에 얘를 집어넣어주면 1 플러스 A의 4승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는 4승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빼고 바로 괄호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적분 DA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DA를 구하시오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적분은 영역 오메가에서 3중 적분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오메가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면이 되겠습니다. 공면이 되어지고, 잘 생각해보면 요 z가 0에서 지금 1까지로 바뀌는데, z가 0이 들어갔을 적에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1제곱, 즉 그 단면이 반지름이 1인 이렇게 원이 나오죠. 만약에 z가 2분의 1이다 라고 하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분의 3의 제곱이 되어지는 요런 또 원의 단면이 나올 것이고, z가 만약에 1이다 라고 하면 요런 이제 2의 제곱이 되어지는 원의 단면이 z가 0에서 1까지 바뀐 사이에 그 단면은 다 원이 되겠죠. 자, 그럼 이러한 공면에서 우리가 삼중적분을 할 적에는 좌표계를 가져와야 되는데, 원기둥 좌표계들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x, y는 극좌표를 가져오고 z만 우리가 그 범위를 잡아서 원기둥 좌표계를 적어 주시면 되죠. 그래서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그리고 z는 a로 둬서 우리가 적분을 할 것인데, z를 그대로 쓰셔도 상관없는데, 선생님이 이제 a라고 둔 것은 그 DA에서 영역이 A, 요 A가 Z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풀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Z를 A로 썼을 뿐입니다. 자, 그럼 범위를 살펴볼 텐데, 그럼 요 Z의 범위, 즉 A의 범위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0에서 1까지가 될 것이고, 자, R의 범위는 그 단면이 1이었죠. 그래서 0에서 반지름 1 플러스 A까지. 요때 A는 양수이기 때문에 절대값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타는 원영역이었기 때문에 0에서 2파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메가에서 우리는 삼중적분을 할 것인데, 자, 요 z는 a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이렇게 r제곱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요 dv라는 것은 본래 dx, dy, dz를 우리가 요거를 이제 바꾸게 되는 것인데, dx, dy는 r, dr, d세타로 바뀌는 것이고, 요 dz라는 것은 a로 바꿨잖아요, 선생님이. 그래서 바로 그냥 da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r의 범위는 0에서 1 플러스 a까지였고, 그 다음 세타의 범위는 0에서 2파이까지였고, a의 범위는 0에서 1까지였기 때문에 요 삼중적분은 자, 요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요 a는 자, 요 적분에서 우리가 빼서 써도 되겠죠. 그래서 요 앞으로 빼내고 2분의 파이까지 0에서 1 플러스 a까지, 자, r 3승에 dr d세타 요렇게 일단 먼저 쓰고 da 요렇게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쓴 이유는 1번에서 구했던 결과를 여기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0에서 2파이까지 0에서 1 플러스 a까지 r 3승에 dr d세타. 자, 요걸 우리가 바로 1번에서 구했죠. 자, 0에서 2파이까지 0에서 1 플러스 a까지 r 3승에 dr d세타를 구했더니 요렇게 계산이 돼서 나왔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요 자리에다가 적어서 1번의 결과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결과를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2분의 파이가 요 앞으로 나오고, 요 a는 그대로 나오고, 요 1 플러스 a의 4승을 그대로 적어주고 da 이렇게 적분을 해주시면 된다.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문제죠. 자, 그럼 여기서 얘를 다 전개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고, 그런데 조금 더 복잡할 것 같아서 선생님은 치환을 했습니다. 1 플러스 a를 t로 치환을 하고, 그럼 da는 dt가 되고, 자, 적분 구간은 자, a가 0에서 1까지니까 여기에 0을 넣으면은 얘는 1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 1을 넣으면은 t는 여기 1을 넣으면 t는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적분 구간은 1에서 2까지로 바뀌고, a는 t-1, 요 a는 t-1로 가고, 요거는 t의 4승으로 바뀌고 da는 dt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써도 되는데 얘를 치환을 하면은 계산이 훨씬 쉬워지죠. 그래서 이렇게 전개를 해서 t의 5승과 t의 4승을 뺀 값을 우리가 1에서 2까지 적분해주면,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0분의 43파이라는 답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요 점수가 2점짜리인 것을 봐도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구했던 그 이중 적분의 값을 삼중 적분 구할 때 우리가 그 값을 사용해서 쓸 수 있다라는 점이 요 문제에 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구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3번 문제인데 미분 기하학 문제입니다. 자, 한번 문제를 읽어 보겠습니다. 자, 2차원이죠. 2차원 유클리드 평면에 곡선 알파 t가 놓여 있습니다. 알파 t. 그 알파 t는
2 sin t 마이너스 sin 2t, 2 코사인 t 마이너스 코사인 2t 이런 알파 t 곡선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자, t는 0에서 파이까지죠. 곡선 알파의 t 이꼴 2분의 파이에서의 접촉원, 자, 접촉원의 중심과 그 다음에 반지름을 구해보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선생님 그려놨는데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2차원에 알파 t가 있는데 t 이꼴 2분의 파이인 지점이 여기인데 여기에서의 접촉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곡선에 접하는 만나는 요런 이 원을 말하죠. 그죠? 요게 지금 접촉원인데 이 접촉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접촉원의 반지름은 카파분의 1, 카파분의 1이고 카파는 곡률이죠. 카파분의 1이고 이 중심은 어떻게 구하냐? 이 중심은 요 지점에서 자, 요게 지금 중심인데 요 지점에서 이쪽 방향으로의 벡터가 자, 주법 벡터장 n이 있는데요. 요 n이 요 카파분의 1만큼 떨어진 요 방향으로 이만큼 떨어진 시점에 우리 이 중심 원의 중심 C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 C는 알파 2분의 파이 플러스 카파분의 1 곱하기 n 요렇게 우리가 이 접촉원의 중심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심을 구하는 공식은 미분기하학 우리 교재에 CRM 16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예제 55를 살펴보시면 이 공식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촉원에 우리는 중심과 반지름을 구해보겠다.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카파를 구해야 되죠. 카파, 곡률이 뭐냐? 자, 이 곡률은 어떻게 구합니까? 알파 프라임과 알파 2 프라임의 외적을 알파 프라임의 크기 3승으로 나누는데 이 크기를 이 곡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하나를 다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 곡률 한번 구해보러 가겠습니다. 자, 이 주어진 곡선 알파 t는 이렇습니다. 자, 알파 t. 자, 외적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2차원에서 0을 추가해서 3차원 벡터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알파 t를 미분을 하면 자, 2 코사인 t 마이너스 2 코사인 2t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사인 t 그 다음에 플러스 2 사인 2t, 0. 자, 또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2 사인 t 플러스 4 사인 2t 마이너스 2 코사인 t 플러스 4 코사인 2t, 0 이렇게 나오죠. 자, 단순한 계산 과정인데 틀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알파 2분의 파이가 뭔지 한번 적어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t 자리에 2분의 파이를 일단 넣으면은 여기 2분의 파이는 사인 2분의 파이 1이니까 여기 2가 되고 얘는 사인 파이가 되니까 이제 0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2콤마가 되어지고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 돼서 없어지고 코사인 파이니까 자, 코사인 파이니까 마이너스 1이 돼서 2, 1,0 요렇게 일단 우리가 알파 2분의 파이라는 점도 적어 놨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니까 t 이꼴 2분의 파이에서의 어떤 것들을 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t 자리에 2분의 파이를 넣은 값을 일단 계산을 해서 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요 자리에도 2분의 파이를 다 집어넣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이거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알파 프라임은 2, 마이너스 2, 0이고 t 이꼴 2분의 파이에서 알파 2 프라임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외적, 자, 알파 프라임과 알파 2 프라임의 외적은 자, 첫 번째 요 x 성분은 요렇게 곱하기 요렇게 해서 얘를 빼준 거니까 0 빼기 0이니까 0이 되어지고 두 번째 성분은 요렇게죠. 요렇게 해서 얘를 빼는 거죠. 그래서 0 빼기 0이니까 0이 되어지고 세 번째 성분은 요렇게 해서 이렇게 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주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파 프라임과 알파 2 프라임의 외적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카파는 어떻게 구하냐? 카파는 우리 미분기하학 CRM 19의 3에서 공식이 나옵니다. 알파 프라임과 알파 2 프라임의 외적의 크기를 알파 프라임의 크기의 3승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의 크기 12죠. 그리고 알파 프라임이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알파 프라임의 크기는 루트 4 플러스 4니까 루트 8이죠. 그래서 요거 3승하면 8 루트 3, 8 루트 8. 그래서 약분을
해서 4루트 2분의 3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마지막에 결과를 쓰겠지만 반지름, 접촉원의 반지름은 카파분의 1이기 때문에 3분의 4루트 2 이렇게 일단 구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뭘 구해야 되냐면은 중심을 구해야 되죠. 자, 중심을 구하기 위해서는 주법 벡터장이 필요한데 n을 구해야 되는데, 자, 이 곡선에서는 우리가 이 TNB는 서로 수직이면서 크기가 1인 이 틀장을 이루고 있죠. 그러면은 요때 요 n이라고 하는 것은 b와 t의, 자, n은 b와 t의 외적으로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n은 b와 t의 외적이기 때문에 요 b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얘가 b의 방향이니까 요거의 크기를 1로 맞춘 0,0,-1이 b가 되겠습니다. 자, t는 뭐냐? 알파 프라임 2분의 파이가 이제 t의 방향이 될 것인데, 요거의 크기, 즉 루트 8로 나눈 루트 8분의 1을 요렇게 2,-2,0을 루트 8로 나눈 요 값이 바로 단위적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약분하면 요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n이죠, n이기 때문에 또 외적을 구해야 됩니다. 자, 얘와 얘의 외적이니까 요렇게 0 빼기 1, 그럼 마이너스 1 되겠죠. 물론 루트 2분의 가져와야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1에서 0을 빼니까 또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리고 0에서 0을 빼니까 0이 되겠죠. 여기 바로 n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접촉원의 중심은 알파 2분의 파이에서 n의 방향으로 카파 분의 1만큼 가는 거니까, 자, 알파 2분의 파이는 아까 2,1,0이고 카파 분의 1은 여기 있죠. 3분의 4 루트 2에 그 다음에 n 여기 있습니다. 루트 2분의 1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접촉원의 중심은 요렇게 약분이 되어지고 2에서 3분의 4를 빼니까 3분의 2가 되죠. 그리고 1에서 3분의 4를 또 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되죠. 그리고 0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접촉원의 중심과 지금 반지름을 다 구했는데 두 가지를 우리 답을 쓸 때는 접촉원의 반지름은 3분의 4 루트 2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중심의 좌표는 애초에 이제 문제의 처음에서 2차원 유클리드 평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분을 3개로 쓰지 마시고 이 중심은 2차원에서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적어 주시는 것이 적절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은 그 접촉원의 중심과 그리고 반지름을 구하는 문제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확률 통계학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천천히 읽어보면, 자, 어떤 정책에 대한 A, B 두 도시 시민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서 각 도시에서 확률 표본을 선택해서 이 정책에 대한 찬성 여부를 알아본 결과가 다음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A, B 두 도시의 이 정책에 대한 찬성 비율을 각각 P1, P2 이게 모 비율이죠. 또 라고 했었을 적에 찬성 비율의 평균 P1과 P2의 합을 2로 나눈 이 평균에 대한 90% 신뢰 구간은 요렇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적에 A와 B 값을 구해내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자, 결국 얘는 요 2분의 P1 플러스 P2가 P2의 신뢰 구간을 구해서 그 신뢰 구간에 요 A 값이 무엇이며 B 값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인데, 모비율의 구간 추정이죠. 그래서 우리 교재의 CRM 53, 자, 확률 통계학 CRM 53 모비율 P의 구간 추정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표본 비율 P 햇에 대해서 P의 101-알파%의 근사 신뢰 구간은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 P의 범위는, 자, 표본 비율 P 햇 값에서 요만큼 뺀 거에서 이만큼 더한 값까지, 자, P의 범위는 P 햇에서 Z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P 햇 1-P 햇의 값에서 또 요만큼 더한 값까지의 요 구간을 우리가
신뢰 구간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얘를 우리가 어떻게 유도를 했었냐면 요 피햇이 따르는 분포를 가지고 얘를 가지고 이렇게 가져왔다는 거죠. 그럼 이 피햇은 자, 이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컸을 적에 정규 분포를 근사적으로 따르는데 자, 평균은 P, 그리고 분산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즉, 이 분산은 N분의 P햇과 1-P햇의 곱인데, 자, 이 분산의 루트 값이 바로 요 값이란 거죠. 요 값은 P햇의 분포에서 표준 편차에 해당하는 값이죠. 표준 편차.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요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 것인데, A 도시와 B 도시에서 A 도시는 350명, 그리고 B 도시에서는 160명, 각각 충분히 큰 표본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정책에 찬성한 비율이 0.7, 0.8입니다. 그러면 요 0.7이 뭐냐면 요 0.7이 이제 우리가 구한 P1 햇이 될 것이고 얘는 이제 P2 햇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는 이 평균 P1과 P2 합의 이 평균에 대한 우리 신뢰 구간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요 P햇 요 P햇에 해당하는 것은 자 바로 2분의 P1 햇과 P2 햇의 합이 되겠죠. 즉 P1과 P2의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0.7과 0.8을 합해서 2로 나누면 0.75가 나오는데 요 자리가 바로 요 A 자리란 겁니다. 그래서 요 0.75는 바로 이제 A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거 B죠, B. B. 이 B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바로 얘가 가지는 분포에서 표준 편차에 해당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표준 편차를 한번 구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는 여기서는 모비율 P에 대한 우리가 분포를 우리가 가져왔는데 이 문제에서는 이 두 도시의 찬성 비율의 평균, 즉 2분의 P1 플러스 P2의 분포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P1 햇은 자 충분히 우리가 그 표본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근사적으로 각각 정규 분포를 따라갑니다. 정규 분포를. 그러면 평균은 P1이고 요 분산은 N분의 P햇 1-P햇이니까 350분의 요 P1 햇이 0.7이고 1에서 얘를 빼주면 0.3이 되겠죠. 분산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P2 햇도 자 충분히 큰 표본이기 때문에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이제 따라가는데 평균은 P2 그리고 우리가 이 분산은 N분의 160분의 P2 햇 그리고 1-P2 햇 그래서 0.8과 0.1을 곱해서 160을 나눈 값이다 라는 걸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것은 이 P1 햇과 P2 햇의 이 평균이란 거죠. 평균. 그럼 이 평균은 자 물론 이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데 P1과 P2 합의 절반 값이 바로 이게 이제 평균이 될 것이고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은 분산을 일단 구해야 됩니다. 이 분산을 구해서 루트를 취한 값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B가 된다라는 사실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P1 햇도 확률 변수고 P2 햇도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2분의 P1 햇 그리고 2분의 P2 햇의 그 분산을 찾아볼 것인데 이 분산은 각각 자 요거의 제곱 그리고 P1 햇의 분산 그리고 플러스 요 2분의 1의 제곱 그리고 P2 햇의 분산 요렇게 우리가 결과가 나오죠. 자, 이 P1 햇의 분산은 뭐냐면은 여기서 가져옵니다. 350분의 0.7 곱하기 0.3이고 P2 햇의 분산은 자 여기서 나오죠. 0.8과 0.1을 곱해서 160으로 나눈 요렇게 우리가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표준 편차였죠. 그래서 이 구하고자 하는 B는 이 값의 루트 값, 즉 이 값의 루트 값이기 때문에 2분의 1 가져오고 자 전체 루트를 취해서 계산을 해 나갈 겁니다. 자, 처음에 보면은 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또 실제로 해 나가 보면은 이게 계산이 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더라라는 거죠. 자, 보니까 0.7, 0.3, 0.1이고 0.8, 0.2, 0.16인데 약분을 하니까 자, 7로 약분을 하니까 0.03이 되고 여기는 7, 50이 되죠. 자, 루트를 벗겨낼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50분의 0.03을 2배를 해서 100분의 0.06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은 16을 약분하면 0.01이 되고 여기는 이제 10이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공을 하나 더 붙이고 여기도 10을 곱해서 0.1을 맞췄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근호환이 루트 100분의 0.16이 돼서 이것은 결국 10분의 0.4로 나오더라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고, 자, 이렇게 약분하시면 되겠죠. 0.2 또 10을 나눠주니까 0.02로 우리가 b를 계산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확통 교재에 있는 이 모비율표의 구간 추정을 이용해서 요쪽 부분이 뭐였냐, 요쪽 부분이 그 A는 뭐였냐 라는 거 사실 통해서 이 문제를 조금 수월하게 조금 접근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4번은 A는 0.75고 B는 0.02가 되겠습니다.